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매매, 수용, 대물변제, 부담문제까지 했죠. 그죠?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예.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집을 사고 팔았습니다. 매매. A가 B 팔았다. 그죠? 팔고 A가 B한테 팔았죠.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나중에 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한답니다. 해제. 당사자 합의로 서로 요걸 해제하자. 이렇게 다시 넘어간다. 그죠? 자, 매매하고 나서 물론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A가 B한테 넘겨줬다가 당사자 합의로 이 매매 계약을 말하면 해제한답니다. 그럼 이때 합의 해제는 양도냐 아니냐 이겁니다.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낼까요 안 낼까요? 보세요.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갔다가 B가 A를 또 다시 넘어가잖아. 그죠? 이때 B가 A한테 되팔은 걸로 매매로 볼 거냐, 처음부터 매매가 없었던 걸로 볼 거냐 이거죠. 뭐 처음부터 매매가 없었다면 양도 아니죠. 그죠? 아닌데 이걸 B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물을 다시 A한테 팔았으니까 이걸 매매로 본다면 세금 내야 되잖아. 합의 해제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을게요. A가 B한테 팔았는데 A가 B한테 팔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더라. 사기, 뭐 차고, 뭐 강박 이런 거죠. 하나 사기다, 사기. 그래서 사기이기 때문에 이걸 재판을 했습니다. 무효소송. 무효소송에 의해서 그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매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소유가 다시 돌아갔다 그죠? B한테서 A한테로 갔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면 이거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그렇죠. 이거는 안 내는 거 알겠죠, 그죠? 안 내고 이건 세금 내야 됩니다. 아시죠? 예, 우리 법에서는 당사자 합의 해제는 B가 A한테 다시 파는 걸로 보겠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양도가 됩니다. 이건 양도 아니고 그러면은 1억에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가 이 사람이 되팔 때도 1억에 파니까 결과적으로 1억에 샀던 걸 1억에 파니까 양도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은 A는 다시 이거 매매가 되어버리니까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 아시죠? 취득세.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겠죠. 그죠? 그렇지만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가 양도가 되는구나. 그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양도가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게 반대말. 판결에 의한 해제.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판결의 해제는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거 몇 개 나왔습니까? 5개. 그죠? 요걸 우리가 앞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따겠습니다. 매, 수, 대, 부, 합. 암기하세요. 매수대부합. 아셨죠? 한 번 더 시작. 매수대부합. 매수대부합. 알겠죠? 요 5가지.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본다. 그죠? 요거는 모두 세금 내라 이거죠. 세금. 요거는 매매 양도고 나머지는 양도로 간주하겠다. 그 세금 내세요 이겁니다. 요거는 세금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무상한 사무증여가 나왔죠. 그죠? 형식은 환지와 채비지가 있다. 예. 채비지 있는데 또 공유물의 분할. 분할. 공유물의 분할. 두 사람이 이런 물건 하나를 갑과 을이 그죠? 공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 갑이 지분율 50%고 을도 50%입니다. 갑을이 각각 50%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요래 나누었습니다. 갑 50%, 을도 50% 나누었다. 지분의 변동이 없죠. 세금 안 낸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갑은 70%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을은 30% 가져갔습니다. 그죠? 그럼 갑은 결과적으로 자기 지분에서 늘어났죠. 20% 늘어났습니다. 그죠? 요건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고. 요거 감소됐죠. 이거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이 자체는 세금을 안 내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지분 변동. 예, 그래서 지분이 그 증가한 사람과 감소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지분이 증가한 사람은 무슨 세?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되고 지분이 감소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공동 소유물의 분할 자체는 형식상이니까 요건 형식 원래 50%에 그대로 50% 됐으니까 그죠? 변동이 없죠. 요거는 형식상이니까 세금을 안 내지만은 지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증감. 그럼 요거는 있을 때는 증가된 부분은 그 증가 부분만큼 무슨 세?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내라 이겁니다. 예. 여기 바로 공유물 분할. 예. 그리고 이제 예, 우리가 형식상일 때 그죠? 환지나 채비지나 공유물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거 그죠? 명의신탁, 예, 명의신탁, 명의를 맡겼습니다. 그죠? 명의만 이름을 맡긴 겁니다. 이거는 형식상이잖아, 그죠? 예, 이거는 세금 안 내겠죠, 그죠? 그 명의신탁, 예, 이런 거. 명의신탁,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는 거죠. 근데 명의신탁은 우리 법에서는 정료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정료. 양도 아닙니다. 그냥 요걸 기가 써야 됩니다.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정료가 된다. 요 명의신탁 해지도 마찬가지 또 다른 정료가 되어버리겠죠. 그죠? 갑에서 을로 명의신탁 했다가 다시 넘어가는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뭐가 된다? 정료가 되어버립니다. 요걸 정료세 내야 됩니다. 명의신탁 정료다. 예, 이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O와 X 구분하는 거. 예. 양도세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가장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요게 4개, 요거 1개 딱 넣겠죠. 그죠? 아니면 요거 4개, 요거 1개 넣어가지고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다음에 양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틀린 거 찾아봐라. 뭐 옳은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요게 문제가 나오면 가장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매매, 교환, 현물출자. 항상 따라오니까 매매, 수용, 대물면제, 부담보증료, 합의해제, 매수대부합. 이렇게 아시겠죠? 매수대부합.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는 거는 매수대부합이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재는 요 부분은 247쪽입니다. 247쪽 보세요. 양도. 양도라는 것은 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다. 그죠? 등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등기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형식상이잖아. 그죠?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거고 등기하고 관계없이 실제 사자하는 거는 실제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팔았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잔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잔금.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잔금 받으면은 양도세 내는 그 시점이 되어버립니다. 잔금 받는 날이죠. 잔금 주는 날, 주고받는 날. 항상 우리가 거래의 그 시점은 잔금입니다. 잔금. 그걸 우리는 사실상이라 하죠.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우리가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지만은 등기를 먼저 하게 되면 등기한 날이다. 예. 다음에 양도 행위가 나오죠. 그죠? 매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매도에, 그 보면은 공매, 경매, 대금 분할하는 게 할부잖아. 그죠? 할부, 연부매매, 연단위로 1년, 5년 이래서 매년 지불하는 거, 연부금. 예. 공매, 경매 아시죠? 그죠? 공매와 경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매라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에서 하는 건데 경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을 때 압류당하죠. 그래서 강제 매매되는 게 경매고 공매라는 거는 세금이 체납돼 가지고 세금을 못 내 가지고 바로 압류돼서 경매되는 거. 그게 공매라 부릅니다.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이 자산관리공사가 과거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부산 서면에 있습니다.
부산 서면으로 거의 한 이사 간 지가 좀 됐네, 그죠?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산관리공사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한 45층에서 제가 이 직원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셰프 강의를 했었는데, 그 자산관리공사가 그 공매하는 회사입니다. 공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중개업 하실 때 또 이쪽에 경매도 많이 하십니다. 보면 중개업도 하시면서 경매 부분도 많이 하시고 또 공매도 많이 하죠. 예. 예, 넘겨보세요. 교환 나왔습니다. 교환. 교환이라는 건 쌍방간에 다 과시 되죠. 쌍방간입니다. 쌍방간의 교환은 쌍방간에. 다음 세 번째는 현물 출자. 우리가 뭐 부동산을 주고 대가를 주식받았다. 그 부동산을 주고 주식받은 그걸 우리 현물 출자라 부르는데, 그 현물 출자도 매매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매매. 예. 그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 출자.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죠? 내 개인 사업체 출자했는데, 그 내가 출자했는데, 그건 출자. 그거는 출자는, 그죠? 양도가 아니겠죠. 다음, 네 번째 수용 나와 있죠. 수용. 땅에 들어갔다. 그죠? 그에 대한 내가 보상을 받았다. 세금 내라. 그런데 땅을 받는 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환지. 이 환지는 세금 안 낸다. 대물 변제. 이제 아시겠죠? 그죠? 변제, 빚을 갚아주는데, 은행이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대신 지불했다. 그죠? 그게 대물 변제다. 그걸 우리 법에서 뭐라 본다. 그죠? 법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토지를 넘겨주는 걸, 토지를 판매한 걸로, 매매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매매로 간주한다. 자, 거기 하나, 박스를 한번 보세요. 대물 변제에 대한 유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만약에 부부 간에 이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혼의 첫째 사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 막 그냥 두리뭉실하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성격 차이라 하는데, 어차피 성격 다를 거랍니까, 그죠? 왜냐하면 뭐 30살 결혼하면은 30년간 자라왔던 환경이 다 다른데, 또 태어난 성격도 다를 건데, 그걸 서로 맞춰 나가야 되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근데 그 어느 날 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뭐 그냥 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주고받잖아. 위자료. 위자료 부부입니다. 이 남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1억을 지급했습니다. 1억. 그럼 이것도 세금 과세 하나 안 내, 이거죠. 위자료조로.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위자료조로 1억짜리 집을 줬답니다. 집을. 이때 요 집에 대한 요걸 만약에 갑이라는 남편이 요거 살 때 8천에 샀답니다. 그럼 8천에 샀는 걸 자기 배우자에게 요걸 넘겨줬습니다. 소유권 넘겨줬죠. 그럼 이거 과세하느냐 아니야 이거죠. 위자료.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과세합니다. 그 위자료. 그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요게 말하면은 이혼 이자료 여기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게 그 이제 예를 한번 들어놨죠, 그죠? 이혼 이자료. 요거는 이혼 이자료로 요구한 거는 요것도 부동산 판매한 걸로 봅니다. 이상하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부부간의 양도. 부부간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고 원칙으로 못 본다. 정료로 본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양도가 되잖아. 왜? 이혼했으니까 부부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이혼하니까. 이는 부부간의 양도를 안 봅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양도가 아니다. 남남이 되잖아, 그죠? 남남이 되니까 양도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혼 이자료 요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양도가 된다, 그죠? 아시겠죠? 요거는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그죠? 등등이죠. 양도를 본다. 그런데 이 남편이 위자료를 안 준다. 안 줘서 이 배우자가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재산 하나도 청구권 행사를 하죠. 그죠? 법원에다가 내가 결혼해서 나도 그만큼 내가 나도 거기에 말하면은 재산 형성에 내가 실제 도움을 줬으니까 내 목도 이거죠. 그죠? 내 목도 재산 분할 청구권. 그리고 이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 집 넘겨줘라.
이자로 좀 이렇게 넘겨줘라. 법원 판결 나왔다. 판결은 뭐다?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죠? 예. 판결에서 청구권 행사에 인한 요 양도는 요거는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혼 이자로 넣으면 양도가 됩니다. 양도. 알겠죠? 요거는 왜?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요. 대물 변제 여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혼 위자료에 나오죠. 주로 나오는 게 이혼 이자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대물 변제, 위자료 등인데 요거는 양도 세금 내야 된다. 그런데 단 뭐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예,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6번에 가면 부담부 정려가 있죠. 그죠? 부담부 정려. 그죠?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이런 보면은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이다 이랬습니다. 그 빚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형이 동생한테 건물 5억짜리를 넘기면서 형이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3억 있는데 그걸 빚을 동생한테 넘겼다. 그 동생이 수정자잖아. 그죠? 형은 정여자가 되고 그 형이 넘겼습니다. 동생 수정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 그게 뭐가 된다? 양도가 되죠. 그죠? 양도. 그 채무 부분은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정여가 돼버립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럼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정려다. 부담부 정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거래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기억하세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배우자 및 아들, 딸이죠. 그죠? 요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할 때, 형제, 자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속 간에는 양도를 보지 않지만, 이거는 양도입니다. 예, 알겠죠? 형제 간에는 양도가 성립하잖아. 그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는 양도가 성립 안 하고 원칙이 뭐더라? 정려가 되잖아. 이거는 양도 성립합니다. 요거는 정려가 되지만 원칙, 이거는 뭐가 된다? 양도가 됩니다. 형제 간에 주고받는 거는 양도입니다. 매매. 인정합니다. 요거 하나 구분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예를 또 한 번 들어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이제 250쪽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정려다. 그죠? 오늘 몽땅 뭐가 되더라? 그죠? 정려가 되더라. 그죠? 정려. 아시겠죠? 그건 정려세가 부과된다. 다음에, 아래, 기타, 그 박스 나오죠. 기타 양도 행위로 보는 경우다.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이 해제는 합의해제겠죠. 당사자 합의해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다. 그죠? 이거는 또 다른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랬죠. 합의해제는 양도다. 그죠? 요거는. 합의해제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미 경매.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사실 이전이다. 경매는 여기 다 들어가잖아. 매매 일종이니까 매매하면은 교환 현물주뿐만 아니라 여기 뭐 경매도 매매고 공매도 매매고 하루 매매도 매매고 여우 매매도 매매고 다 매매죠. 그죠?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전을 출자하였다가 토지를 매각 후에 출자 이상을 환급은 당연하죠. 그죠? 1,000원 주고 샀다가 1,200원에 팔았다가 200원만 원 양차게 생기죠. 세금 내야 되고. 양도담보 나왔습니다. 양도담보. 요 양도담보 나왔네. 여기 뭘까요? 그대로 해석하세요. 해석.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양도 넘겼다고 그죠? 뭐쪼로? 담보쪼로. 담보쪼를 넘기는 양도담보입니다. 담보쪼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쪼로 소유권 넘겨줬다 이겁니다. 그게 양도담보입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죠? 은행에다가 A가 돈을 빌리죠. 돈을 빌리면서 A가 가지고 있던 건물 소유권을 넘겨준다. 또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거는 양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하면은 내가 이걸 갚으면은 다시 소유권 이전해 준다 하는 이게 뭐죠? 환매 특약 등기를 하죠. 환매 특약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이다.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왜? 잠깐 맡겨놓은 거잖아. 그죠? 잠깐 내가 돈 빌려서 맡겨놨다가 요거 갚으면 다시 넘겨준다 그랬잖아. 요걸 무슨 등기를 한다?
환매등기라 이랍니다. 환매등기. 아시겠죠? 환매등기가 비행된 요런 양도담보, 요런 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요런 환매등기가 없는 거, 요런 환매 특약 등기 없는 걸 뭐라 한다? 이걸 하잖아. 명의신탁. 이거는 사람 명의 넘어갔잖아. 그죠? 몇 개 나왔지만은 신탁은 신탁인데 명의가 변경돼야지. 명의신탁.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 뭐가 된다? 정려가 된다 이겁니다. 요게 없는 것이 명의신탁입니다. 아시겠죠? 명의신탁. 양도담보, 이거는 담보조로 넘긴 거잖아. 그죠? 담보조로 넘겼다. 그것이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기간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는 3년이고 부동산은 5년인데 빌렸다가 요걸 못 갚아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권리 실행이 되어버리잖아요. 진짜 넘어가 버리죠. 본능력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양도가 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또 특성이 있네. 그죠? 바로 뭐가 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가 되고? 양도 된다. 알겠죠?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알겠죠? 양도담보는 양도 아닙니다. 담보조로 넘겨줬으니까 형식상이잖아요. 내가 잠깐 맡긴 한 건데 담보조로. 양도가 아니지만은 만기가 되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본등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양도가 되죠. 그죠? 그거는 진짜 양도 된다. 이 세금 내야 된다. 이때는. 양도라는 건 세금 낸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다음에 5번에 보면은 공동소유 건물을 청별로 분할등기한다. 예. 이거 뭐죠? 결국은 뭡니까?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공유물 분할. 뭐 청별로. 이거 덩어리 하나 있는 걸 갖다가 1층은 갑, 2층은 을, 3층 이런 식으로 나눴는 거. 이건 공유 분할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분 변동이 있으면은 세금 내야지. 그죠? 증가된 부분은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양도세. 그래서 그거 보면은 지분이 병인되면은, 그죠? 병이 되었다면은 감소된 사람은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된다. 알겠죠? 예. 피상속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피상속인이 누굴까요? 돌아가신 분. 그 어떤 자꾸 헷갈리죠, 그죠? 상속인과 피상속인 하는데 우리가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상속인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주 피자 붙으면은 거의 상대방이잖아, 그죠? 상대방인데 요건 다릅니다.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했다. 했다면은 납세 의무는 당연히 상속이 되지. 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할 수 없죠. 그죠? 상속의 지단 자산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그죠?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51조. 예, 그거 보시면은 환지와 채비지 나왔죠. 그죠? 우리 책에는 보류지 나왔습니다. 이건 막 같습니다. 예, 보류지나 환지나 채비지나 이런 게 나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만약에 이제 개발된다. 개발 만약에 공고가 나면 이 땅값이 많이 오르죠. 그죠? 이게 만약에 밭인데 이 밭을 만약에 대로, 그죠? 지목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은 땅값이 많이 올라버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 밭 있잖아. 밭을 우리가 수용하고 나서 그게 이제 지목을 바꿔야 되잖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그래 이래버리면은 거의 뭐 배 이상 뛰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만큼 땅값이 배로 올랐으니까 요걸 토지 소유자한테 줍니다. 그죠? 요걸 뭐라 하죠? 환지를 하죠.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땅. 돈으로 주면 이제 수용을 하는 거고 보상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에서 했거나, 그죠? 뭐 이래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져가는 목 있죠. 그 또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채비지를 하죠. 채비지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도로도, 아파트에 도로도 내야 되고, 그죠? 또 놀이공원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이제 공동, 그죠? 어떤, 운동기구 시설 놀 장소, 이런 거 마련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이제 나중에 할 거, 이거 보류지라 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되죠. 그죠? 환지와 채비지와 보류지.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모두 뭐다?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양도 아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냥 단, 뭐라 했습니까? 환지에서 정감이 있을 때, 요 정가된 부분이 있으면은 취득세. 자기 받을 면적. 권리 면적이랍니다.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으면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취득세가 되고. 적이 받았으면은 그만큼 파는 거잖아. 돈 받고 팔았으니까 결국 뭐가 된다? 양도세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예, 그 아래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지적 경계, 땅 경계. 땅 경계를 하기 위한 교환이다. 이거는 양도 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경계선이 일이 있었는데, 그죠? 예, 이걸 변경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변경할 때, 이 부분이 교환되잖아. 이런 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네. 그죠? 양도담보. 양도담보도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죠? 양도담보. 알겠죠? 담보조를 넘기거든. 그 우리 책에는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말하고 요거 말만 되죠. 요거. 그죠? 채무 불이행. 요거는 양도가 된다 하는 거 아시고. 그게 오른쪽 나와 있네. 그죠? 그 파란 글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이 변이 충당됐다. 그럼 뭐를 본다? 양도를 본다 그랬죠. 그죠? 공유물 분할. 이거. 공유물 분할 양도 아니다. 그죠? 그런데 단, 지분 변동이 생겼을 때 첨가된 부분은 무선세,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무선세, 양도세 된다. 5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입니다. 바로 소유권 환원이다. 그죠?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당사자 합의 해제는 양도가 되지만은 판결에 의한 해제는 양도가 아니다. 그죠? 예. 신탁의 해지하는데, 여기 명의신탁 나왔네. 그죠?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정려가 그랬습니다. 예. 신탁 해지도 또 다른 정려가 된다 그랬죠. 다음,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이다. 환매권 행사. 되돌려 받는 겁니다. 환매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매권 행사라는 거는 이제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 김종필 씨가 5공화국일 때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강귤농장 있잖아요. 그거 다 뺏겼습니다. 국유재산으로 이제 환원돼 버리죠. 소속돼 버려. 국유재산으로 전부 다 이제 뺏겼으니까 부정축제자 했어.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6공화국이 있어가지고 혐의 없음 됐습니다. 그래서 뺏겼던 강귤농장이 다시 김종필 씨한테 다시 돌아갔죠. 김종필 씨가 다시 청구해서 그걸 우리가 환매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내 땅이 들어갔다가 다시 받아놓으니까 형식상 소유권 받았잖아. 그때 세금 안 낸다 이겁니다. 예.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급. 아까 했죠.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세금 내야 되는데 말하면은 재산 분할 내목도 이래가지고 법원에다가 그죠 신청해서 그걸 내가 넘겨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다 그랬습니다.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다음 기타 나와 있네, 그죠? 예, 기타 나와 있고 그거 보면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죠? 예, 그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5번에 보니까 유류분 나왔네, 그죠? 유류분 하는 말이 보이네, 그죠? 유류분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유류분 하는 게 있죠. 동그라미 5번에 유류분.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가 있고 여기 이제 자식이 있죠, 그죠? 이래 있을 때 아버지가 만약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뭐 시부모 있죠. 그럼 이 아버지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예. 이 자식이 없으면 엄마한테 가지만 자식이 있으면 이기 가지고 그죠? 이렇게 1순위. 이 자식이 없습니다. 없으면 이게 2순위죠. 이렇게 2순위. 여기도 없으면 이제 이게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래 봤는데 이 지분이 얼마죠? 여기에 엄마 1.5, 1, 1, 1, 1이잖아. 그죠?
앞으로 이게 이제 개정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벌써 몇 년 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무조건 배우자는 50% 받고 나머지 50%가 나눠 가지는 거죠. 예. 그게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5, 1 비율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에 대한 이 재산의 분배에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의 유언이 있죠. 유언이 최우선입니다. 유언이 없었다. 그럼 이 상속인끼리 합의를 하죠. 엄마는 얼마, 딸은 얼마, 아들 얼마. 합의가 안 된다, 그죠? 서로 뭐 양보가 많이 한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을 갑니다. 법으로 정해. 아까 1.5 했죠. 1.5, 1 했잖아, 그죠? 이때 이 유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유언을 하죠. 하면서 이제 뭐 죽음에 이제 뭐 목전에 두고 했을 때 좀 씁쓸하다, 그죠? 씁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재산은 여 주지 마라. 여 주지 말고 다 주지 말고 여만 다 줘라 이랬습니다. 유효합니다, 이거. 예. 우리 막내딸한테 내 재산 전부 다 주고 나머지는 다 주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죠? 이게 유효합니다. 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이 사람 아까 받아보면 2.5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1이죠. 이런데 여기에 50% 받아갑니다. 그럼 얘는 얼마? 0.75. 그죠? 얘는 얼마? 0.5, 0.5, 0.5 나머지 다 갑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유류분이랍니다. 유류분 제도. 아시겠죠? 그죠? 이런 유언을 있었을 때 자기 받을 몫의 반 받아가는 거. 이걸 유류분 제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기타 양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 4번에 한번 보세요. 그 254조의 4번에 보면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조미적 간의 양도 시, 부부 간의 양도 시 정려로 추정한다. 원칙이 정려인데 정려잖아, 그죠? 그런데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예외라 그랬죠. 그런 나와 있습니다. 그죠? 1번 경매가 나오잖아요. 경매 이거는 인정하죠, 그죠? 경매, 공매 당연히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또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양도로 간주되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식 정권 시장을 통한 주식 거래, 당연히 양도고, 어떤 양도했다는 사실이 증빙 자료가 있다, 확실하다, 그럼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때 양도를 본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양도세에서 시험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예, 아시고 255쪽에 보시면 아래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 하나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보면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예, 환지가 나왔습니다. 환지로 지목이 바뀌는 이거는 형식상의 양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담부 정려 시에 그 채무는 양도가 되지만 나머지는 정려가 되죠, 그죠? 정려고. 3번에 보면은 양도 담보를 체결하고 나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양도죠. 정답 3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에 의한 무효 소송 판결에 의한 거잖아요. 이걸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제치되겠다. 이것도 내 걸 내가 제치되겠는데 이건 무슨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양도라는 건 세금 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양도의 개념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죠? 보유 기간 또 우리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되죠. 그 비과세 부분 그것도 또 중요합니다. 비과세 부분하고 그 보유 기간하고 거의 마무리적으로 신고 납부까지 그 강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